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부분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표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우리 이제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1분기 실적 현황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 그림과 같이 각각 이제 부서별로 1월, 2월, 3월에 합계를 계산한 후에 총계 이제 평균 이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부분학 그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영업팀의 요약이다라고 해서 1월, 2월, 3월 그 데이터의 합계가 이렇게 각각 전부 다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총 합계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부서별로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은 이제 총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부분합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부분합을 만들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정렬이요. 정렬을 먼저 꼭 해줘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렬이 끝나면 부분합에 들어가는데 그때 부분합에서 우리가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건데 그때 우리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값으로 우리 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새로운 값수 대치에 원래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체크 표시된 거를 우리가 꼭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부분합은 이제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부서별로 이제 볼 건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 영업 3팀이다, 영업 2팀이다, 1팀이다 해서 막 데이터가 섞여 있죠. 해서 이 부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 순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메셀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정렬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해서 데이터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정렬 및 필터에 우리 정렬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정렬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는데 그때 정렬 기준을 우리가 이제 부서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영업 1팀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 2팀, 그 다음에 이제 영업 3팀하고 이렇게 정렬이 싹 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부분합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부분합 만들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개요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해서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우리는 각각 이제 부서별로 볼 거죠. 해서 그룹할 항목을 우리 사업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부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월, 2월, 3월에 합계를 계산한 후 그랬어요. 합계를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총계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지상을 읽어봐도 합계하고 평균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도 합계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합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1월, 2월, 3월에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1월, 2월, 3월 요 데이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1월, 2월, 3월 그 데이터에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부분합 끝났고요. 두 번째 부분합 작성할 거니까 또다시 우리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메일 셀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개요의 부분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합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총계의 평균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평균으로 먼저 고쳐주고요. 그리고 1월, 2월, 3월 요거 이제 체크 표시된 거 전부 다 이제 해제해주고 총계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이제 체크 표시된 거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요 밑에 보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죠.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체크 표시된 걸 지금처럼 해제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총계에 대해서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 2팀 것도 나왔고요. 영업 3팀의 이제 우리 평균 값이다. 그리고 전체 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부분합에 표 서식을 적용시키래요. 표 서식을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번 이걸로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스타일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표 서식이라고 있죠. 문제에서도 표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서 문제에서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파랑 중에 아무거나 이제 갖다 대보면 파랑 표 스타일 밝게 9번이래요. 얘는 이제 밝게 9번이고 우리는 이제 보통 2번으로 지정해야 되니까 그 아래쪽에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번 얘가 이제 맞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표 서식 이렇게 이제 나왔고 표에서 이제 사용할 그 데이터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표 서식을 이제 어디다가 적용시킬 건지 그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해서 우리 부분합이 작성된 곳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요 맨 마지막 우리 총 합계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이 돼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범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우리 부분합이 나와 있는 이 결과값에 이렇게 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서 B열이 너무 좁아서 이런 글씨들이 막 잘려서 보인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B열하고 C열 그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다 만들었으면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이 부분합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5월 영업이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밑에도 이렇게 이제 표가 하나 있죠.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5월 영업이익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우리 이제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우리 이제 B의 7번 셀에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판매 단가하고 우리 수량하고 생산 원가,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했대요. 지금 그 내용이 요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업이 얘를 이제 계산을 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얘를 이제 계산했는데 그때 데이터 표기능 얘를 이제 이용해서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의 이제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우리 C의 12번부터 G의 16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영업이익의 이제 변화를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우리 영업이익을 표시할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그 수식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 영업이익을 계산한 그 수식은 지금 요 셀에 이제 들어있겠죠. 해서 요 셀을 이제 땅 찍고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요 수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 지금 이 영역에다가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B의 7번 요 셀에 이제 수식이 들어있으니까 요 셀에 먼저 찍어주고 수식 입력줄에서 이 수식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우리 컨트롤 C요. 그러면 요 수식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복사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 키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내가 ESC를 누르지 않고 다른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수식이 없어지고 요 셀의 주소가 써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요 수식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서 ESC 요거를 이제 한번 눌러서 우리가 선택했던 거를 이제 해제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B의 11번 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다 썼던 그 수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에도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수식이 지금 이곳에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그때 판매 단가가 이제 24,000원이었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12,000개였어요. 그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이 표에서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판매 수량이 원래는 이제 12,000이었지만 그게 이제 10,000일 때, 그리고 11,000일 때, 12,000일 때, 13,000일 때, 14,0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판매 단가가 원래 24,000 요 금액이었는데 그 판매 단가가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으로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식을 복사했으니까 이제 데이터표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블록으로 이제 설정해주고 데이터표에 들어가면 되죠. 해서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예측에 보게 되면 이제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표하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데이터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행 입력셀 뭘로 할 거야? 열 입력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지금 우리가 요만큼의 이제 영역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행 방향으로 써져 있는 게 우리 판매 수량이에요. 해서 행 입력셀에다가 우리 판매 수량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이제 복사했던 그 수식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죠. 원래 지금 여기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우리 판매 수량으로 얘를 썼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2,000 얘가 들어있는 우리 이제 B의 3번 셀을 행 입력셀로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복사했던 그 수식에서는 원래 값 이 판매 수량이 들어있던 12,000 얘를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이 값이 지금처럼 10,000이다, 11,000이다, 12,000, 13,000, 14,000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입력셀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열 방향으로 지금 들어있는 게 판매 단가가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사했던 그 수식에서는 원래 판매 단가로 얘를 이용해서 계산했었다.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B의 2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원래 판매 단가는 얘인데 이 금액이 지금처럼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으로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에다가 뭘 찍어야 되는지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각각 이제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가 변경이 될 때마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잘 풀고 넘어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해설을 보지 않고 혼자서 이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